자, 좀 많이 복잡하고 어려웠던 7월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 8월에는요 아무래도 재난지원금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하여간에 이제 자금이 또 시중에 풀리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예전에 한번 뭐 동료들 그들하고 한번 꽝 한 적이 있었는데 바보들도 아니고 말이야. 시장이 왜 오르냐 이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이거는 말도 안 되게 오르니까 이거는 폭락 나올 거야. 뭐 작년 연말 뭐 연초에 기준인데 연초도 아니죠. 작년 연말 작년 그 얘기해줬던 부분이 아니 왜 그럼 시장에 왜 빠져야 되니? 제로금리 기준에서 돈을 이렇게 뿌려잡기는데 화폐 가치의 훼손에 의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단어가 단 게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이 수익 냈는데 그게 꼭 돈 있는 사람이 수익 낸다는 개념이 아니고 화폐 가치가 훼손되면서 은행 이자율이 이제 낮아지고 물가 상승률에 은행 이자율이나 이런 부분이 못 쫓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은 자산 가지고는 뭐 큰 걸 할 수가 없는데 큰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말 그대로 이제 부동산 자산이라든가 실물 자산 부분들 뭐 이런 거를 이제 사놓을 수 있게 된다면 실물 자산 부분들은 뭐 꼭 그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그죠? 외환이 될 수도 있고 채권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걸 또 금융자산으로도 분류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뭐 금덩어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인플레이션 효과를 다 그대로 적용을 받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초코바이 100원에 팔던 초코바이가 300원이면은 당연히 매출이 일부 줄어든다 할지라도 파이는 커지죠. 매출 규모는. 파이는 조금 줄더라도 시장의 파이는 뭐 100원 하던 게 300원 해버리면 한 방에 올리면 또 모를까. 어찌됐건 그러한 흐름에 의해서 시장이 유동성이 공급되는 한 밀리는 경우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나쁜 종목 퇴출되고 아주 큰 충격 뭐 2년 4년에 한 번씩 나올까 하는 그런 충격 이외에는 결론적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 기준이 재난지원금이 나오는데 그게 뭐 돈이 얼마나 된다고 시장이 움직이냐 했을 때 기가 차서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사실은 뿌리고 있죠. 그 돈이 근데 어디로 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브프라임 터지고 리먼 브라더스 터졌을 때 미국에서 2009년 3월에 의회에 이제 통과가 돼서 양적 완화라는 걸 드디어 했을 때 최저금리가 예전에 1%였는데 5.25에서 1%까지 금리를 낮춰도 시장이 반응이 안 나와요. 제로금리까지 낮춰도 반응이 안 나와. 그래서 돈을 뿌리겠다라고 한 거고 돈을 뿌리는 게 돈을 뿌리는 개념이 아니고 채권을 사주는 거죠. 지금의 테이퍼링도 한 달 간격으로 1,200억 달러 정도의 채권을 매달 매입을 해주면서 시중 채권을 매입해주면서 돈이 시중에 뿌려지게끔. 근데 초기에는 돈 뿌린다고 바로 지금 충격받은 상태에 경기가 회복됩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좋은 쪽도 있고 나쁜 쪽인데 일반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해소가 되냐고 돈을 뿌린다고 바로.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쪽에서도 양적 완화를 하고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꼭 쥐고 있죠. 그걸 우려를 했던 거예요. 돈 뿌리지 말라고 했던 쪽은 그 돈을 뿌려봐야 쥐고 있고 이것이 소비로 증가하지 못하고 기업 관계가 살아나는 쪽으로 증가하지 못한다면은 뿌릴 이유가 없다. 결론적으로 그 흐름 속에서 돈을 쥐고 있는 가운데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그대로 금융권으로 이제 은행으로 들어가 있든 현물을 사든 그러다 조금 좋아지면 이제 주식시장 왜 위험자산이니까 주식은 그걸로 이제 옮겨오는 흐름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단은 이제 코로나19가 경기를 좀 짓누르는 부분이 있지만 코로나19 초기에는 경기가 그렇게 완벽하게 막 침체되고 난리가 난 거리두기 제한 뭐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셧다운 단행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금이 말 그대로 통장 속에는 어디 묶여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되는 부분도 많단 말이에요. 뭐 소비도 하고 소비도 그래도 많이 늘어났고요. 뭐 요즘 들어서 뭐 보복 심리에 대한 소비 뭐 이런 보복 소비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 자금들이 부동산으로 일단 갔고 그래서 부동산이 들썩거렸고 그 자금이 주식시장으로도 분명히 들어왔고 그죠? 결론은 그 들어오는 자금 8월부터 뿌려지는 이 자금이 작지 않다. 작지 않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처럼 그 자금이 전부 비이성적으로만 흘러갈 것이냐. 최근에 며칠 동안에 거래대금 상위 또 주가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보면은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종목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늘도 사실은 좀 많습니다. 맥스트도 거래대금이 많고 SM, CNC도 거래대금이 3위고 인터파크 거래대금이 4위고. 응? 근데 나머지는 이제 조금 정상적으로 삼성전자가 오늘 거래대금이 얼마? 2조를 넘겼어요. 2조 2천억. 어? 그리고 하이닉스가 여전히 거래대금 5위에 놓여지면서 자기 역할을 했어요. 400만 주 이상. 원하는 만큼의 탄력은 아니다 할지라도. 거기에 이제 카카오의 강세. 어제는 눌렸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맨 처음에 IT가 시장 지수만 땡기니까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시장을 견인해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시장을 견인해 놓으니까 결과적으로 지수를 견인해 놓으니까 삼성전자 지수 땡겨놨죠. 1.8% 오르면서 시장 대비 강하게 오르면서 전자가 땡겨놓은 지수만 15포인트, 전기전자 업종이 땡겨놓은 지수만 한 20몇 포인트 이상 될 거예요. 절반 이상을 전기전자 업종이 땡겨놨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카카오도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 응? HMM도 오늘 뭐 거래대금 상당히 터져주면서 거래대금 순위 10위 안에 들어오면서의 강세 연출이 됐고, 그 다음에 임금 협상 부분에서 이제 조정안이 들어가면 또 조정안에 따르는 경우가 있었어요. 바로 직전에. 그래서 조정안 들어가서 이제 조정안에 따르는, 그래서 조금 불확실성이 일찍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들여다보지 못했지만은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이제 장이 지수가 오르면 안 오르는 종목이 없어요. 지수가 좋으면 다 올라. 그러니까 또 이제 늘어진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늘어집니다. 왜? 아유 욕심 없어. 뭐 주도주 뭐 더 2배 오르고 뭐 SM 14% 가는 거 아유 부럽긴 한데 내 종목 오늘 2% 올랐으면 됐어. 뭐 당연한 거죠. 근데 다만 왜 주도주를 버리냐는 거지.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찾아서 들어가야죠. 결론적으로 대형주 위주에서 이제 시장 수익률을 조금씩 넘는 종목군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왜? IT에서 시세를 이끌어주다 보면 지수가 견인되다 보면 모든 종목이 당연시하게 올라갑니다. 당연시하게. 가끔씩은 시장 지수는 강한데 하락 종목이 많은 날들이 있어요. 왜? IT만 가는 날. 그래 나머지는요. IT도 가고 동반적으로 하고. 결국은요. 그간의 흐름처럼 IT가 시장 지수 대비 가장 마지막에도 시장 지수 대비 2배 이상 오르면서 7, 80%, 80%, 90% 오르면서 시장 지수 40% 견인한 거고,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2015년부터 2016년까지 IT가 116% 오르면서 시장 3, 40% 들어올린 거고, 지금의 기준도 IT의 등락 대비 강세 기준을 논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 기준에 10만 원의 기준이 설정이 된다. 그래봐 25%도 안 돼요. 25%는 11월, 12월, 1월 기준에 한 달에 올라왔던 등락률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에서 25% 올라오면은 그렇게 되면 시장 지수를 견인하는 폭이 단순하게 17,000원 올라오는 거잖아요. 17,000원에 100원당 1포인트 기준하면 170포인트.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까지 이제 동반적으로 흘러가니까 거기에 1.7배가 더 움직이는 거니까 그럼 얼마가 돼요? 대략 250포인트 이상. 250포인트 이상. 그러면 주변에서 66%의 비중을 갖고 있는 쪽이 원래 지수 포인트로는 2배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절반뿐이 못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야 IT가 주도주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똑같이 250포인트 잡으면 대략 500포인트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수가 3,280인데 3,800까지 올라오면 안 올라오는 종목 있겠어요? 있지. 테마주들 이런 애들은 이제 못 가죠. 비이성적인 뺑뺑이를 거기서 안 돌리니까. 그걸 생각하고 이제 주도주를 기준 잡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7월에 눌려 있을 때도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주가가 오를 땐 조금 오르고 내릴 땐 많이 내려요. 그러지 않아요. 내릴 때가 질질질질질질 내려. 사람 못 견디게. 정상적인 종목이라면. 테마주는 비이성적으로 막 급등락이 나오는데 정상적인 종목은 질질질질질질 밀리다가 결국은 탄력적으로 순간적으로 다 돌려놓죠.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고가 나오죠.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잠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월봉으로 보면 이제 전혀 또 부담은 없거든요. 이쪽도 일주월봉에서. 그러니까 이제 월봉으로 보면 전혀 부담 없다 그러긴 좀 그렇지만은
뭐 이렇게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갖고 계신 분들께는 죄송한데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꼬리 빼고 나면 25,000원대 정도 되네. 야 이거 뭐 하루 움직이면 되겠네. 왜 주봉 월봉상으로 움직였던 등락폭도 있지만은 주봉상의 기준에서 일주일에 15%뭐 충분히 나왔거든요. 그러면 15% 여기서 올라버리면은 얼마에 35,000원 정도? 그러면은 신고가 수준인 거예요. 신고가 수준. 하루에 그 등락 범위가 이런 때 13%씩. 그럼 하루에도 들어 올릴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지금 저평가 상태니까 PBR, PER 다 6배, 07배가 뭡니까? 기술주야 이게? 어디 굴뚝주, 철강주도 아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러한 흐름들이 버겁고 어려운 기준으로 설정이 돼 있지만 하보다 못해 삼성전자 그 무겁다고 생각하는 삼성전자도 주변에서는 다 뭐라 그래요. 얘 안 돼요. 끝났어요. 7만 원 가요. 근데 툭 던지고 나니까 툭 돌리고 나니까 어때요? 이번 주에 오버슈팅 한번 나오면 혹은 다음 주에 갭상승의 움직임 한번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9만 원 공방 나오겠는데 바람을 잡는 게 아니라 응집돼 있었잖아요. 얘가 주구장창 깨지고 가서 이거 길거리 가서 주식하시는 객장 가가지고 객장에 아직도 몇몇은 남아 계세요. 보여주면서 물어보세요. 이게 하락 추세였나요? 횡보 추세였나요? 이게 박스였나요? 이게 어떻게 박스권이고 이게 어떻게 하락 추세예요? 응?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 주가가 조정받았으니까 하락이라고 그러지. 이게 분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분봉. 분봉에서 이러한 흐름, 분봉에서 주가 쫙 당긴 이후에 쫙 당긴 이후에 꼬리 달려 있고 이렇게 가고 있어. 근데 뭐 예를 들면 프로그램 쪽에 수급 다 들어와 있고 뭐 실적 끝내주는 애고 뭐 이슈가 살아 있고 거래대금까지 터졌어 앞에서 평상시 대비. 그러면 이 분봉으로 계산하면은 문제가 없죠. 물론 분봉에서도 이렇게 올라주길 바라니까 앞전에 물량을 착실히 안 한 범위가 있고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 최악의 경우는 잘라내야 되는 범위도 있는데 적정한 구간에서 방어막을 쳐주는데 그 적정함이라는 것이 내가 꼭 편입했을 때 기준만을 잡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을 잡는다.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와 있을 때 시장도 뭐 아주 큰 신고가도 아니고 눌려진 폭들이 있단 말이에요. 얘를 자를 때 과연 누구를 들어갈까를 고민하자는 거죠. 응? 시즌을 잘라서 들어갈 건 많아요. 왜? 걔는 뭐 시즌은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왜냐면 그나마 그 시즌은 뭐 실적으로 나오니까 진단키트주들 그 큰 변동성 속에서 잘라내고 들어갈 펀더멘털적인 부분의 종목들은 많은데 펀더멘털이 뛰어난 종목군에 과도하다 싶어서 못 견뎠을 때 물론 이제 돌릴 때도 거래량을 봐야죠. 돌리는데 거래량도 없이 돌리면은 좀 이것도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금호석이처럼 제한적인 거래량에 돌리면 부담이 되죠. 근데 HMM도 내일 들여다봐야 되겠어요? 단기적으로 이제 뭐 다시 눌릴 줄 모르니까. 근데 HMM 같은 경우가 오늘 거래량이 1200만 주 터지면서 꼭 주가 등락률을 떠나서 개장초부터 보합, 약보합, 강보합 왔다 갔다 하는데도 거래가 터져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나와주면은 되돌리는 힘의 강도가 거래가 수반됐을 때는 되돌림의 힘의 강도도 굉장히 뛰어나단 말이에요.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거래 대금이 수반돼 있단 말이에요. 오래간만에 지금 분뚝 서 있죠. 하이닉스도 일본 기준에서 오래간만에 OMA 20매매 거래량 400만 주씩 지금 시장 기준에서 5천억 수준이면은 순위 안에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5위에요. 5위. 계속 3거래일째. 그 순위에 그 수준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조정받았죠. 근데 이게 이제 산업이 끝났어. 시장도 끝났어. 야, 좋은 시절 다 갔다. 금리도 최고점에 정상까지 다 올라왔고 시장 끌만큼 끌고 올라갔고 뭐 끝났어. 실적도 해도 뭐 끝났어. 그럼 모를까? 지금 시장이 앞으로 갈 자리가 제로금리에서부터 시작이니까. 어제 야간 무방 다 보세요. 네, 어저께 야간에 오늘 어제 야간에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은 앞으로 당분간은 당분간이 아니라 한동안 완전히 진짜 나쁜 윤정도처럼 동네 그 양씨 아저씨들처럼 심하게 표현 쓰레기들처럼 소형주 잡주만 가지고 대박이죠. 이 잘못됐죠 윤정도도. 하지만 이제 대형주에서 변동성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있다면 지금은 이제 변동성을 떠나서 이제부터는 그렇다면은 다시금 시황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보자. 그러니까 어제 그래서 야간에 환율 부분 어제 야간 그 링크 어제 야간 방송 2부 시간 동영상 링크 유료방에 다 올려주세요. 동영상 링크 올려놨죠? 어제 야간 거? 안 올렸으면 지금 올려놓고 2부
그렇게 해서 어제 야간에 이제 환율, 금리 이 부분을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그러니까 윤정도를 유료 회원이셔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2005년도 강연의 자료까지 싹 끄집어내서 다 설명을 드렸다고. 원래는 이제 3월 이전까지만 해도 2월까지만 해도 제 3월부터 이제 목 막 갈라지고 하면서 거의 야간 방송도 그때 안 했죠. 2월까지만 해도 야간 무방에 주말에는 500명 가까이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지금 뭐 100명도 안 들어와. 100명 이제 조금 넘으시는 100명. 근데 우리 홈페이지 이쪽 방에는 거의 뭐 20명도 안 들어와. 그럼 무슨 얘기냐면 유료 회원님들 안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정도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을 수도 있고 시장이 좀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에요. 예전엔 시장이 힘들든 뭐하든 다 들어오셨단 말이야. 그럼 윤정도가 잘못한 거야. 뭘? 맨날 쓸데없는 얘기만 했거든. 뭐 오늘도 그럴 수도 있어. SM 뭐 대박 났죠 못해서. 근데 그 기준은 그 기준인 거고 시황은 시황인 거고 계속 들으시다 보면 시황 얘기든 또 단기 공략주에 대한 얘기든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계적으로 들으셨어요. 나 무조건 열심히 해볼래. 지금 우리 방 안에서 이제 우리 문나 선생님이 또 매매 이제 좋으셔갖고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나도 배워야지. 문나 선생님 보면은 막 무슨 뭐 출력해서 그걸 막 붙여놓고 공부한다고 하시고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쇠뇌가 될 정도로. 그래서 거래 터지고 양봉이면 대박인 거구나. 하이닉스가 거래량이 이제 수반되고 있구나. 주봉상에서도 거래량이 뻥 하고 터지는 그런 내일하고 모레 거래량 터지면은 5M에 20M에 넘기는 거래량이잖아요. 거기에 양봉인데 월봉에서 꼭 잉태형일 필요가 있느냐? 그럼 주봉에서 다음 주에 갭상승 나오고 갭에 대한 흐름으로 13만 원 공방 나오면 이거는 이제 못 따라 붙겠구나. 다른 사람들은. 왜? 내가 11만 원을 받는데 이걸 어떻게 사냐고 얘기를 해요. 그죠? 정의원님들도 녹화방송 보시면 야간방송 다 들어오세요. 야간방송 다 들어오셔서 앞으로는 이제 어제 또 최근에 기준처럼 환율, 유가, 또 금리, 그러니까 유가 이제 상품 가격의 기준이죠. 그리고 업황 그리고 시장의 시각 그런 거를 이제 근거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설명을 드릴 테니까 원래 이제 낮에도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종목 들여다보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환율 얘기를 깊이 있게 할 수 있겠냐고. 지금 환율 때문에 외국인이 안 들어오는 장세 박스권 장세라고? 와우. 지금 어떻게 박스 장세입니까? 예? 지금 글로벌 증시나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박스 장세예요? 이게 어떻게 박스 장세야? 남들이 다 박스 장세래? 그 못 배운 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자료 근거 데이터 하나도 없이 그냥 말만 나와서 지금은요 시장이 뭐 가지도 못하고 박스고요. 시장이 못 간다고? 자기들 종목이 못 가겠지. 윤정도 종목 IT가 못 갔겠지. 그게 박스예요? IT가 박스라고요? 그것도 아니야. 얘는 강세장이지 이게 어떻게 박스장이에요? 이 강세장에서 글로벌 증시 대비 디커플링 상태 소외돼 있었고 전기전자 업종은 이게 박스예요? 이게 박스가 뭐예요? 말 그대로 어떤 공간을 두고 거기서 아래 위로 움직이는 거지. 얘가 뭐 공간을 두고 아래 위로 움직였나? 이건 선이잖아. 선. 응집돼 있는.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은 응집돼 있는. 박스라는 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지. 그 어디서 그런 박스를 그렇게 배워오셨어? 그리고 이게 우리 기준에서 박스인 거죠. 이게 박스냐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응집이 되어 있는 구간은 한 번 더 치고 간단 말이에요. 더 세게. 그리고 당연히 이게 여기가 정점이지 않느냐. 맞아요. 골이 달려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따졌을 때 이제 그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닉스 뭐 9%씩 올라올 때 그리고 삼성전자 6만 원 이탈되고 5만 원대까지 내려온 다음에 돌려질 때 저거를 누가 저 구간까지 갖고 가. 보통 보면은 주식도 하나도 없는 애들이 여기서 방송 나와서 오버슈팅입니다. 정리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보셨죠? 밀리죠? 정리하세요. 끝. 그렇게 정리됐으면 벌써 끝났죠. 얘는. 여기까지 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예간에 야간 방송 들어오셔야 돼. 야간 방송 들어오셔서 시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야간 방송에 더 여유롭게 설명을 드리니까 그것도 다 들으시고 종목별로의 전략도 우리가 유료방에서 노출할 수 없는 종목, 무료방에서 노출할 수 없는 종목은 어쩔 수 없지만은 대부분 다 노출해서 설명을 드려요. 왜? 아무리 하이닉스 좋다는 못 사. 그리고 이제 13만 원 공방 나오면 이거 11만 원을 받는데 어떻게 살까? 그리고 있는 것도 팔기 바빠. 우리는 더 사야지 무슨 비중을 다 조절해서. 그래서 오늘 기준에 수급 이제 마지막 보고 마무리 칠 거예요. SMCMC 굳이 녹화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SM에서 기준이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수급 범위들 뭐 외국인이 많이 샀어요, 기관이 많이 샀어요, 그거 의미 없어요. 거래 대금이 터져 있고 누적으로 다 매집이 돼 있는 종목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제 SM 보신 것처럼 SM 1% 개인이 샀어. 그 무슨 의미가 있어? 15%를 매집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리고 오늘 또 일부 들어왔을 거고. 자, 삼성 전기 부분에 오늘 눌려 있을 때 안타깝죠. 근데 이제 눌릴 때 거래가 제한적이고 계속 또 거래 죽어들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거래가 수반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가 이제 쫓아온다라고 그랬죠. 그들이 어느 정도에서 12만 5천 원이야, 13만 원이야, 여기서 잠시 주춤거린다, 살짝 눌린다 했을 때. 그리고 시세가 나올 때는 크게 눌리질 않아요. 왜? 대기 매수세가 개인들 말고 외국 기관들의 대기 매수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LG전자도 딱 정확히 7월 말일 날 하루만 충격을 받은 거지 나머지는 수급 범위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방어가 됐었고 오늘 16만 원, 16만 5천 원, 17만 원까지 기준에서는 이제 편입 강도를 계속 강하게 유지할 거고 17만 원 넘길 때 이제 편입 비중 조절 부분을 조금 할 거예요. 신규 편입자의 기준. 그리고 LG이노텍 신고가 이후에 눌린 폭인데 우리는 어차피 삼성 전기 쪽으로 보고 있고 디스플레이 일부 갖고 계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얘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죠. 월봉으로 보세요. 힘드실 때는 월봉으로 보시면 뭐 가파르게 올라온 이후에 조금 쉬어가는데 윤정도 아주 못된 친구가 좀 고점에서 잡았구나. 고점에서 잡혀 있으신 분들은. 근데 그게 이제 하루 등락 범위에도 나올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 만에 올라갑니다 이 개념이 아니라 IT 전체적인 흐름이 순환적으로 움직입니다. 거기에 LG그룹도 LG화학의 IR 물적 분할 이후에 IR 기준에서의 흥행, 거기에 전장사업의 부각,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가 또 LG그룹이 움직일 수 있어요. 2017년처럼 또 작년 12월처럼 또 올해 1월처럼 그런 맥락에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SDI는 올해는 이제 관망인 거죠. 또 SDI를 보면서는 굉장히 세구나. 얘 거품이죠. 사실 거품이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거품이니까 폭락해라. 아니지. 얘는 민주당 정권 말기까지는 가죠. 간다라는 게 폭락이 없다. 그리고 시장 수익률은 나올 것이다 정도. 그리고 이제 시설 투자 확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노출돼 있어요. 근데 확정을 안 지고 있지. 왜? 우리 오늘 어디 갔나 하고 그러고 이제 꿈을 대고 있는 거지. 일부러 명분을 줘야 되니까 정부에도. 그래서 이제 미국에 뭐 하려고 같이 갔겠어요. 사장단이 시설 투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흐름은 시장 수익률 좀 넘길 걸로. 그 이슈의 변동성은 잠시 커지더라도 추세의 강화 부분보다는 거품이 상당해요. 여기까지가 이제 뭐 그 이전부터 해서도 항상 삼성 전기나 얘나 비슷하게 갔어요. 엎치락 뒤치락. 왜냐면 이제 계열사 기준에서 거의 업황 기준이 비슷비슷하게 움직여 주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민주당 승기 잡고 테슬라 성장주, 친환경 이런 쪽의 강세에 연동이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단 관망을 하고 이쪽에 이제 시설 투자나 삼성전자의 시설 투자 뭐 라인 확장 이런 부분의 기준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 부분의 흐름이 또 긍정적으로 나올 겁니다. 수주를 받아오니까. 그리고 DB하이텍 6만 원이에요. SM처럼 이제 한번 뻥 터질 때가 돼요. 이제 거래대금이 앞전처럼 12월 1월 이럴 때처럼 이때의 변동성은 뭐 실로 어마어마하죠. 사실. 예? 얼마예요? 3만 원, 4만 원, 3만 6천 원, 3만 6천 원부터 7만 4천 원 얼마야? 100%죠. 근데 하나 더 생각해 보실 건 뭐예요?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더 짧고 굵게 70% 90% 올랐단 말이야. 그럼 걔네가 낫지. 그죠? 그래서 비중 자체를 차별을 두는 거예요. 다만 이제 당일 기준에서의 변동은 얘가 좀 가벼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매집이 이제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은 별개로 IT긴 하지만 또 별개의 기준에서도 본다. 6만 원 기준 가격 매집. 그다음에 오늘 LG와 결국은 손바뀜 속에서 창구가 매도 매수가 다른 창구잖아요. 매수 매도가. 손바뀜 속에서 개인들이 일단 물량 뺏겼고 기관도 샀고 외국계 창구는 기관이기보다는 외국인 가능성이 높죠. 판 외국인 7만 7천 주, 산 외국인 6만 4천 주. 지금 가격에. 물적 분할 때문에 그 악재 인식 받고 60만 원 깨지고 그런 것을 지금에 와서 꼬맹이들이니까 그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메이저들의 애널리스트들은 그렇게 분석하는 케이스는 드물죠. 그러니까 소수 의견이었죠. 물적 분할을 했기 때문에
30% 지주사 할인을 받아야 되는 정신 나간 친구지. 꼬맹이. 내가 볼 땐 100% 꼬맹이야. 어린 친구, 경험 없고. 그렇게 쓸 것 같으면 작년에 썼어야지. 60만 원 깨졌을 때. 105만 원까지 갔을 때 찍소리도 못하다가 주가 눌려 있다고 엄한 소리예요. 실적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거기에 밸류를 2차전지 쪽에 대해서 IPO 할 때 밸류를 100조를 받으면은 시사 갈 수 있다. 야, 이 친구가 이게 시가총액 올라간 게 70조까지가 최고점이었는데 7천만 주짜리 105만 원 70조. 그게 최고점인데 그걸 물적 분할로 띄어낸 업체에 대해서 그거를 매출의 50%의 자산가치 50%뿐이 안 되는 친구를 성장성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50조 밸류 받아도 그것도 대단할 판인데 100조다? 뭐 그렇게 나오면 뭐 어마어마하게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면 말도 안 되게. 그 아무리 할인율이 있다 해도. 하여간에 일단은 이러쿵저러쿵의 얘기보다 결론은 메이저들이 이걸 뭐 개인들이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메이저들이 어떻게 가져가느냐의 수급 범위만 놓고 보시면 무난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KB금융 그리고 현대차, 기아가 이제 거래량이 없어서 예전에는 거래량 없더라도 가격 메리트로 이제 매수 사인을 다 드렸는데 최근 며칠 동안은 이제 IT에만 계속 집중해 드리고 오늘은 IT 문자 별로 안 나왔어요. 그죠? 그냥 막 보내는 게 아니에요. 패턴이 있어요. IT도 어제 같은 날은 하이닉스다. 계속 매수야. 왜? 거래량 계속 터뜨리면서 고점을 한 옷가락씩이라도 올리니까. 응? 그러면 뭐 비중을 땅 파서 돈 나와서 사는 거 아니니까 같은 비중이라도 못 하신 분들 여기 채우셔야 됩니다. 적으신 분들 여기서 채우셔야 됩니다. 오늘은요. 손을 빼는 게 아니라 오늘은 거래가 있더라도 주춤거리는 거래에서는 그렇다면 뭐 같은 가격에 뭐할로 계속 보내냐 이거지. 대신에 다른 쪽의 기준 뭐 SM이라든가 집중할 수 있는. 이제 자동차는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멈춰 있는 게 거래가 이제 제한적인데 예전에는 가격 메리트로 들어갔지만 지금은 이제 IT가 움직여 버리니 그럼 그쪽에 집중하자는 기준이 된 거고 내일이라도 거래가 수반되고 돌리면 바로 또 신규 편입. 비중은 그대로 우리는 쥐고 있으니까. 비중 모자르신 분들 질문 주셨을 때 어제 같은 날에도 뭐라 그랬어요? 중기적으로 어차피 갖고 왔고 보시는 거니까 비중을 더 채울 수 있다. 다만 변동성을 좀 확대시켜서 놓고 보는 기준을 설정하시려면은 그렇다면은 거래 터질 때 들어가면 된다. 그게 아니면 5M에 20M에 거래량 수반해서 들어가도 되고 오늘 수반됐죠. 그리고 거래량이 없더라도 가격 메리트로 들어갈 수 있다. 충분히 펀더멘탈은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아니 기아차가 지금 35조짜리인데 순이익 컨센서스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내년 기준에 5조예요. PR이 7배? 그리고 그 미만? 현대차가 마찬가지예요. 7조 순이익 예정치가. 근데 시가총액이 50조 수준? 그것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야? PR이 6배대. 48조잖아요. 시가총액을 알고 있어야 돼요. 상장 주식 수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도 모르고 주식을 할 수는 없잖아. 거래량이 수반될 때 기준을 잡고 만도나 모비스는 이제 비중 10%짜리니까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만약에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옮겨오시는 전략 기준을 잘 설정을 할 겁니다. 오늘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있었습니다만 기간 쪽에 그러니까 프로그램 이외 기간 쪽에서 잡아 끌어주다 보니 일단 HMM의 탄력이 나왔는데 거래가 수반된 움직임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봉 기준에서 내일하고 모레 이제 거래가 좀 더 수반되면 기대를 가지고 가볼 수 있습니다. 최저 바닥에서 변곡 1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변곡을 기준해서의 흐름들 그런 거 보고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송 중입니다. 네. 그래서 HMM은 이제 일단은 좀 더 보고 이제 대처하는 쪽의 기준을 잡도록 하고요. 그리고 종목이 이제 또 두 종목이 늘어났어요. SKI 테크놀로지와 그리고 에코프로 BM. 그래서 일단은 에코프로 BM이 이제 수급이 좀 꼬여 있긴 합니다만 꼬인 만큼 주가 눌림을 받았고 추가 편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거래가 둔화돼서 그냥 손절을 할 것인지 고민을 이쪽 해볼 거예요. SKI 테크놀로지는 전략적으로 좀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쪽으로. 내일은 에코프로 BM의 이제 매수 평균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 볼 거예요. 6월부터 매집이 들어왔고 MSCI 지수 편입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있고 2차 전지 이슈도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삼성 엔지니어링, 금호석유 이런 기준인데 카카오게임즈하고 금호석유도 이제 거래량이 다소 부진해서 추세 강화 부분 21선 위쪽에 거래량을 빵 터뜨리면서 올려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은 심사숙고해서 정리해서 이동 전략도 고민을 할 겁니다. 그 전에 못했던 거는
다들 다 같이 눌려 있을 때고 지금은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오는 IT도 있고 또 SM도 있고 SM의 거래가 이제 오늘처럼만 터지면 추세 강화 볼 수 있어요. 또 삼성 엔지니어링도 충분히 지금 수급 보시면 계속이죠. 주가 꼭꼭 눌린 상태에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가지고 계신 분들께 죄송하지만은 지금 뭐 SM에서 만약에 내일 뭐 또 15% 이상 올라와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거기서 차익 실현하면 삼성 엔지니어링도 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카카오 게임즈도 오기를 부려서 될 상황 아니에요. 윤정도가 개인적으로 오기 부리거나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조정받을 만큼 조정받아서 돌려주면 참 좋은데 거래가 이제 제한적이거나 하면 얘도 최악의 경우는 잘라내서 움직이는데 다행스러운 게 잘라내는 것도 보통 때는 잘라내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강도 있게 얘기하잖아요. 들어갈 자락들이 일단 서서히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동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IT냐, 아니면 또 SM이냐, 삼성 엔지니어링 내일 터지느냐 그런 기준점들에서 일단 여기까지 올려드리고 또 전략 잡아드리겠습니다.